네. 그럼 뭐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근데 본인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예.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죄송해요. 예.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과학과 하완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어, 뭐 발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는가, 그리고 필요한 이론 트래블 타임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토모그래피를 수행하는가, 역산을 수행하는가, 기존 알고리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훈련을 어떻게 시켰고 어떤 조건에서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딥러닝 사이즈믹 인버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게 네트워크에 샷게더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아웃풋으로 속도 모델 얻는 연구들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뭐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체로 인풋으로 타임 도메인 샷게더를 사용합니다. 샷이 뭐 여러 개 있을 때 그중에 뭐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샷들을 사용하고, 리시버 개수가 이제 NX, 타임 샘플 개수 NT, 이렇게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넣어서 고해상도 속도 모델을 얻 얻으면서 이제 파형 역산을 대체하는 걸 목표로 지도학습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네트워크를 훈련시켜 놓으면 다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과를 금방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보통 이제 인공 합성 자료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서 논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단점은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 보통 여기서 사용한 속도 모델들이 1km 곱하기 1km, 커봤자 이제 3km, 2km 이 정도밖에 못 씁니다. 계산량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작은 모델 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실용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일반화 성능 문제도 있습니다. 속도 모델이 이제 훈련시켰던 속도 모델에서 좀 다른 형태의 속도 모델을 사용하면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격자 크기도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사용한 파동 방정식이 달라지는 경우, 액퀴지션 지오메트리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들을 다 포함시키려면 훈련 시간이 이제 훨씬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은 훈련 시간을 좀 줄여보자. 결과를 이 결과 해상도를 좀 낮추는 대신 훈련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를 한 게 딥러닝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입니다. 인풋으로 샷게더 전체를 다 쓰는 대신에 초동 주시만 사용하는 거죠. 초동 주시만 사용해서 기존의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를 하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풋 속도 모델을 얻는데, 대신 아웃풋 속도 모델은 해상도가 낮죠. 해상도가 앞에서 다른 연구들은 높은 해상도의 최종 속도 모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상도가 낮은 초기 속도 모델 이후에 이제 기존 역산 방법에 쓸 수 있도록 초기 속도 모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은 이제 추론 시간뿐만 아니라 훈련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 그리고 트래블 타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 모델링 때처럼 격자 크기가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사용한 격자 크기는 100m 격자를 사용했고, 그래서 모델 크기도 30km, 5km 이렇게 큰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단점은 뭐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 단점인데, 대신
일반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뭔가 조건이 바뀌면 조건을 바꿔서 다시 훈련시키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제 뭐 레졸루션이 낮다. 대신에 이제 기존 역산의 초기 모델로 사용하면 기존 역산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타임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사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2006년 민 앤신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이즈모그램을 여러 가지 스파이크들의 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강한 댐핑을 적용시키면 이런 이제 스파이크 형태로 나타나는 사이즈모그램에서 맨 처음 초기 신호만 남고 뒤에 신호들은 댐핑이 많이 돼서 이 초기 신호로부터 이제 트래블 타임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호에 댐핑을 적용하는데 이걸 주파수 영역에서 댐핑의 이 이미지너리 텀에 집어넣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댐핑을 적용했을 때 이제 포리에 트랜스폼 한 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모델링을 하면 이 식을 얻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포워드 모델링한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로그를 취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만 추출하면 이제 트래블 타임 T1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포워드 모델링을 주파수 영역에서 댐핑을 집어넣은 오메가를 이용해서 수행하고 거기에 로그를 취한 다음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서 오메가의 리얼 파트로 나눠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하면 트래블 타임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래블 타임, 관측한 트래블 타임이랑 우리가 가정한 속도 모델에서 얻은 트래블 타임이랑 그 차이를 가지고 목적 함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를 곱해서 세타 가지고 목적 함수를 구성했는데 제가 실제로 구현한 건 그냥 트래블 타임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어차피 상수니까 트래블 타임 가지고 그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목적 함수를 구성해서 그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뭐 파잉역산에서 쓰는 백프로포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는 뭐 자세한 설명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속도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뭐 파이썬 코드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뭐 토모그래피에서 이제 팩토라이즈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행렬을 만들고 행렬을 팩토라이즈하고 그 행렬에서 이제 포워드 모델링을 통해서 트래블 타임을 얻고 트래블 타임이랑 관측한 트래블 타임이랑 차이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로스 백워드 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죠. 그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옵티마이저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가운데 과정은 그게 이제 수도 해시안 정교화를 적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기존의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 방법이고 여기서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아래 보이는 형태의 네트워크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네트워크고 제 학생이 개발한 네트워크인데 학생이 토모그래피 CN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기존 컨볼루션 대신에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파라미터 개수는 1500만 개 정도 되는데 기존 컨볼루션을 사용하면 9000만 개가 됩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네트워크에서 인풋은 이제 1 곱하기 320 곱하기 200, 아웃풋은 1 곱하기 320 곱하기 50인데 인풋으로 이제 320 곱하기 200은 nx가 320, 200은 샷 개수입니다. 아웃풋은 320 곱하기 50은 이제 너비 방향이랑 깊이 방향 그리드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블로 사용한 속도 모델들 예제들입니다. 속도 모델들은 이제 랜덤하게 층들을 뭐 개수를 바꿔가면서 집어넣고 층에다가 이제 단층 습곡
같은 걸 집어넣고 솔트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랜덤한 속도 모델을 320 곱하기 50 크기로 100m 그리드로 만들었습니다. 인풋으로 사용한 건 이 속도 모델들을 이용해서 트래블 타임을 계산해서 인풋으로 넣는데, 트래블 타임을 집어넣을 때 전체 도메인에서 다 넣지 않고 토드 스트리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스트리머가 총 100개의 리시버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격자 간격은 뭐 똑같이 100m고 총 100개의 리시버를 가지니까 최대 옵셋은 대략 10km 정도 되고 샷 개수는 200개가 됩니다. 훈련을 이제 빠르게 하는 게 목표니까 인공 합성 자료만 사용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로 32,00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4,000개, 테스트 데이터로 4,000개를 나눠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트래블 타임의 단면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때 로스 함수는 MSE랑 MA랑 SSIM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엔비디아 RTX 3090 GPU 4개를 썼을 때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약간 변형시킨 AMS 그래드를 사용했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걸 써서 200에폭만큼 훈련을 시켰는데 한 번에 이제 1분 50초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버전을 사용했을 때 1분 50초고 비교를 위해 기존의 컨버전을 사용하면 4분 50초 넘게 걸립니다. 시간이 대략 40% 정도로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개수도 많이 줄었죠. 결과는 사실 기존 레귤러 컨버전을 사용한 게 약간 더 좋습니다. 결과가 약간 떨어지지만 시간을 빨리 하고 이제 대략적인 결과를 얻어서 이걸 초기 속도 모델로 해서 기존 역산을 수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계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파이토치 코드인데 이건 일반적인 지도학습에 사용하는 코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 로스, MAE 로스, MSE 로스, 그리고 SSIM. SSIM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좋은 거죠. 트레이닝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들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200번 반복을 수행했지만 100번 이후로는 거의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레이블이고 가운데 있는 게 딥러닝으로 얻은 결과, 맨 아래에 있는 게 기존 토모그래피 방법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기존 토모그래피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제 네스테로프 가속 경사 방법에 이제 수도 회시한 정교화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딥러닝 결과가 좀 더 레이블이랑 가깝죠. 위의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트래블 타임만 사용했기 때문에 해상도는 많이 떨어지고 단층들이 잘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토모그래피 방법이랑 비교해보면 기존 토모그래피 방법은 윗부분은 이제 나오는데 경계 부분, 아래쪽 부분은 아무래도 레이 패스가 미치지 못해서 잘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보이는 그림은 이제 3개의 속도 모델 가지고 트래블 타임 다시 계산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딥러닝을 사용하든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를 사용하든 이 역사는 잘 수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는 참고로 선형 증가하는 속도 모델에서 시작했습니다. 솔트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 위에는 이제 레이블 속도 모델, 이건 딥러닝에서 얻은 속도 모델인데 솔트 형상을 잘 찾고 있죠. 밑에는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 결과인데 솔트 윗부분만 나오고 아래는 안 나옵니다. 사실 트래블 타임만 이용했기 때문에 아래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아래가 나온 건 훈련 자료에서 학습을 해서 나온 거지 사실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로 찾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토모그래피 역산하면서 에러가 줄어드는 걸 보면 에러가 처음 1이었다가 상당히 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가 사실
트래블 타임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가깝다라고 뭐 할 수 있겠죠. 딥러닝에서 밑에 나온 건 이제 다른 자료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인 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랑 거의 비슷한 테스트 데이터들로부터 얻은 결과고, 일반화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모시 속도 모델이랑 뭐 후련 자료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리고 현장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마모시 속도 모델을 이제 딥러닝으로 얻은 결과, 그리고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로 얻은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개 결과 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를 선형 증가 속도 모델에서 시작한 거랑 이 딥러닝 결과를 스무딩해서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의 초기 속도 모델로 사용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에러가 딥러닝 결과를 초기 속도 모델로 사용한 게 에러가 훨씬 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얼 데이터 같은 경우 이 결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 모델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아래쪽 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 위쪽에 솔트가 실제 이 위치에 있는데 그건 잘 찾았지만 아래쪽 속도까지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중간에 보이는 건 이제 선형 증가 속도 모델을 이용해서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를 통해서 얻은 결과고, 맨 아래에 있는 건 이 위에 딥러닝 결과를 스무딩해서 초기 모델로 해서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것과 이걸 비교해 보면 딥러닝 결과를 초기 모델로 쓴 게 역산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러가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결과를 최종 결과로 쓰는 게 아니라 딥러닝 결과를 기존 역산 방법의 초기 모델로 쓰는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면 상대적으로 일반화 성능이 좀 떨어져도 되니까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성능 떨어지는 건 기존 역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향상시키면 되는 거죠. 기존 역산 방법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초기 속도 모델이 부정확하면 이제 역산 결과가 안 좋다는 게 단점인데, 딥러닝에서 나온 결과를 초기 모델로 쓰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역산 방법은 이제 일반화 성능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딥러닝과 기존 역산 방법을 같이 쓰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딥러닝만 써서 최종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산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뭐 2021년 논문에서 하나 나온 그래프인데, 이미지 넷 탑1 에러가 이제 30%에서 점점 줄어드는데 2012년, 13년 해서 2020년까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계산량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이 계산량 증가에 따라서 CO2 배출량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면 이제 이 에러 1% 줄이기 위해서 계산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거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사실 잘 안 맞죠. 잘 안 맞지만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이 경향을 따라서 해보면 이 에러가 5%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 네트워크 하나 훈련시키는데 뉴욕 시민이 한 달 동안 발생시키는 CO2 발생량을 이 네트워크 하나 훈련시키는데 발생시키는 정도로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넷을 예로 들었지만 이미지넷뿐만 아니라 파행 역산도 일반화 시키자고 한다면, 딥러닝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자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연구는 계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속도 모델을 기존 역산의 초기 모델로 썼는데, 그 결과 속도 모델을 기존 역산에 쓰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 네트워크 자체를 기존 역산에 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역산의 파라미터로 쓰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속도 모델을 이용해서 포드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그레디언트는 기존의 어드조인트 방법이랑 이 네트워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자동 미분을 결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봤던 리얼 데이터 결과가 이제 네트워크 가중치를 파라미터로 쓰면 결과가 더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트리블 타임 토모그래피가 아니라 라플라스 역산에서 나온 결과랑 비슷한 형태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격자 간격이 똑같으면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파라미터로 쓸 수 있지만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격자 간격을 줄이면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격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레이어를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훈련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네트워크를 파라미터로 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격자 문제가 있다. 네,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트래블 타임만 인풋으로 쓰는 게 아니라 라플라스 영역 웨이브 필드를 인풋으로 쓰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타임은 이제 채널 개수가 하나였지만 라플라스 댐핑 상수 4개를 써서 인풋으로 쓰고 인풋 여기 잘못 썼네요. 트래블 타임이 아니고 라플라스 도메인 웨이브 필드 4개를 써서 똑같은 구조로 지도학습을 수행했을 경우 이제 위에가 레이블, 아래가 프리딕션 결과입니다. 속도 모델은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랜덤 속도 모델을 썼고 일반화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플루토 속도 모델을 썼는데 그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 타임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장점은 트래블 타임만 썼을 때보다는 레졸루션이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댐핑을 4개 썼으니까 인풋 사이즈가 4배로 커져서 계산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라플라스 영역 역사는 잡음에 민감합니다. 지금 이건 잡음 없는 자료만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시킨 네트워크에 잡음이 있는 리얼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잡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잡음 있는 자료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잡음을 제거한 자료를 인풋으로 넣는 방법이 있겠죠. 잡음을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는 건 아직 안 해봤고 잡음 있는 자료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유넷을 사용해서 잡음 제거하는 연구는 일부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왼쪽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잡음을 제거한 경우 오른쪽은 유넷을 이용해서 잡음을 제거한 경우인데 유넷을 이용해서 잡음을 제거한 게 더 잡음 제거가 잘 됐습니다. 이 잡음 제거한 결과 갖고 역산해보면 잡음 유넷을 이용해서 잡음을 제거했을 때 역산 결과가 더 향상이 됐습니다. 아직 이걸 이용해서 지금 딥러닝 라플라스 영역 역산을 수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역산을 수행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응답 좀 하도록 하죠.